안녕하세요. 느낌 좋은 변호사 휠변입니다. 오늘은 계엄 관련해서 긴급하게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밤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게 21세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아직도 그 여운이라고 그럴까요? 충격과 공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이 사실 뭐 와닿진 않을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아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계엄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뭐 군사 정권이라든지 독재 정권에서 계엄을 많이들 이제 선포를 해왔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아니면 혹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 그런 기억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계엄은 영어로 마셜로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뭐 군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엄 사령관을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장군 중에 임명을 하는데 말 잘 듣는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이제 그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엄도 요건을 보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뭐 적과 교전 상태거나 아니면 뭐 이제 행정 사법이 기능을 제대로 현저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계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인가?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데 정말 행정과 사법이 마비될 정도로 되었냐는 한번 판단이 그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정도 상황이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계엄이지? 갑자기 진짜 갑자기 계엄이 된 거잖아요. 밤 10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계엄이 절차를 잘 따랐냐? 계엄은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계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계엄을 놔둔 거는 계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그 아주 중대한 그 대권 중에 하나예요. 그 뭐 사면과 같은 이런 그 대권도 있는데 계엄도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권력이죠. 계엄을 그렇게 헌법에 놓으면서 규정을 한 게 뭐냐면 일단 계엄법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돼요.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야 되는데 이번 계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과연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이 됐는지는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국회에 바로 통고를 해야 돼요. 바로 통고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 만약에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 국회를 열라고 요구도 해야 돼요. 근데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사실 절차상의 그런 규정을 다 무시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또 국회예요. 국회가 이제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뭐 압도적인 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를 점령해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그렇게 군대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해제 요구를 했죠, 국회가.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계엄 그게 아마 새벽 1시 정도였을 텐데 계엄 해제는 5시쯤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국무회의의 뭐 의결 뭐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국무회의는 쉽게 말해서 장관들 모임이에요. 장관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이런 계엄을 한 마당에 밤을 샜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들은 그 장관들이. 근데 아마 그게 뭐 지금 정족수가 없다는 거는 국무회의를 아예 거치지 않고 계엄을 했다거나 아니면 계엄을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들이 그 정족수가 없다는 거는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그 계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이번 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내란죄는 형법상 각 측에 제일 먼저 규정이 돼 있어요. 처음에 돼 있습니다. 처음에 돼 있고 군형법도 반란죄라는 게 있습니다. 반란도 제일 첫 번째에 있어요. 첫 번째 규정된 죄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뭐 큰 죄라고 할까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내란의 죄입니다. 내란은 국가 전부나 영토의 전부나 일부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이라고 합니다. 내란이 인정되게 되면 사형도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국헌 문란이 뭐냐?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폭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그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선고하자마자 계엄이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기본권이 제한이 되고 영장주의가 사라지고, 영장주의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계엄사령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엄입니다. 계엄 하에 사는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죠. 긴급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계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죠. 그거는 뭐냐면 군대를 보낸 행위 자체가 그게 폭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탄을 가진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보좌진과 국회의원들이 군인들과 대립을 하고, 만약에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잡아갔다면은 그 개헌을 해제하는 그런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했겠죠. 그러면 사실상 독재 정권 하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겁니다. 자,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내란죄라는 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군대를 보냈다. 그 자체로도 내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도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이거는 내란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가담한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 부대장들, 군대를 파견했던 그 부대장들은 내란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 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화기도 하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결국은 군 수뇌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여기는 이번 그 비상계엄에서는 심플합니다. 국회만 장악하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을 풀 수가 없으니까. 계엄을 풀 수 있는 거는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으니까. 국회만 잡으면 됐던 거죠. 그래서 국회로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국회가 진압이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는 사실 그 경찰들과 군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쌍팔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군대 명령이라면 다 따르고 그랬겠지만,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아니다 싶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다행히도 그렇게 국회는 장악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자유로운 대한민국 하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행위는 뭐 혁명이 될까요? 뭐 쿠데타가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의 체제, 정치 체제라든지 법과 질서를 아예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다 갈아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설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제인데 왕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혁명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쿠데타는 기존의 정치와 법 질서를 유지한 채로 그 정권만 찬탈을 하는 걸 쿠데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죠. 그거는 뭐 쿠데타나 뭐 혁명에 이르지는 않은 것 같고, 유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정도는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말 무수한 개정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때 아주 많이 그 개정이 됐었고, 그 뒤로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랄까요? 헌법 마지막 장에 보면 헌법 개정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데, 대통령을 연임하거나 중임하게 헌법을 개정하는 거는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다시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지 않게 하리라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염원이 담긴 조항이 헌법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역사와 함께 하는데, 계엄이 지금 40여 년 만에 선포가 됐습니다. 참으로 저는 법조인으로서 참담한 그 심정을 잃을 데가 없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민주주의는 지난 87년 이후로 지금 민주화가 되어 있는데 역사가 40년도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 지켜가고 발전시켜갈 부분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왕권이 됐다가 다시 또 뭐 대통령 돌아갔다가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누가 단두대 목이 썰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만큼 한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위기이자 기회로 잘 발전을 시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느낌 좋은 변호사 휠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